제주시 구저읍 중산간에 자리 잡은 다랑쉬오름. 1992년 이곳에서 11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1948년 12월 18일 토벌대에 의해 몰살당한 인근 주민들의 유골들로 9살 난 어린이도 있었다. 다랑쉬굴의 참혹한 죽음은 4.3의 실체를 말해주는 상징이다. 이유도 모른 채 총칼 앞에 쓰러져야 했다. 4.3의 광풍에 휘말려 억울하게 희생된 제주인은 약 3만여 명. 피비린내 나는 4.3의 흔적들은 지금도 오름들녘에 남아 잔인한 제주의 사활을 얘기하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제주에도 해방이 찾아왔다. 해방이 되자 강제징용자들이 하나둘 고향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당시 제주로 돌아온 사람은 6만여 명에 이른다. 해방과 함께 제주 사회는 격렬하게 요동친다. 당시 제주는 제주도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인민위원회가 주도하고 있었다. 극심한 흉년과 실직난, 콜레라에 의해 수백 명이 희생되고 미국 정책의 실패와 군정경찰로 변신한 일제경찰의 악행 등 제주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1947년 3월 1일 4.3을 촉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바로 3.1 발포 사건이다. 3.1절을 기념하는 시위 군중에게 경찰이 총을 발포함으로써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는다. 3.1 발포 사건을 계기로 남노당 제주도당은 조직적인 반경 활동을 전개하며 민관 합동 총파업을 주도했다. 30 총파업으로 미군정과 제주도민의 대립은 본격화됐다. 응원경찰과 서북청년단을 앞세운 미군정의 대대적인 검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정당국은 좌익 남노당 세력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해서 탄압으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또 하나 문제점은 이제 민족 감정을 좀 유발시킨 것인데 친일 그런 색채를 띄었던 사람들이 재등용되고 특히 3.1 사건 이후에는 제주도 출신이 아닌 외부로부터 그 내륙 지방의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 가장 대표적인 서북 청년회 회원들의 입도에 따른 무리한 그런 그 치안 질서 유지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한 발의 총성과 함께 오름에 일제히 봉화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무장대가 11개 지사를 습격하고 우익단체를 공격함으로써 시작된 4.3이 발발한 것이다. 단독선거, 단독정부 반대, 친일파, 민족반역자 처단을 부르짖으며 무장대가 일으킨 4.3. 이날 희생자는 경찰, 민간인 무장대 포함 14명, 부상자 19명, 체포자 1명이었다. 무장대의 기습 공격에 대한 미군정의 진압은 강경했다. 경비대의 병력을 늘리는 등 강력하게 대처했다. 일촉즉발의 대립은 4월 28일 무장대 측의 김달삼과 구연대의 김익렬 중령이 평화협상을 맺자 소강 상태를 맞는 듯 했다. 하지만 이 협정은 오라리 사건이 발생하자 중단됐다. 토벌대에 의해 주민 수십 명이 희생된 이 사건은 강경진압의 명분을 얻고자 했던 미군정에 의해 무장대가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 둔갑돼 버린다. 평화협정의 결렬로 미군정 행보는 빨라진다. 4.3 진압 논의에서 강경토벌을 주장했던 조병옥 경무부장과 귀순작전을 주장한 김익렬 중령이 팽팽하게 맞서고 결국 김익렬 중령이 해임되게 이른다. 50 단독선거를 앞둔 제주는 단독선거 반대의 목소리가 거셌다. 마침내 치러진 50선거. 제주는 남한에서 유일하게 단독선거 거부 지역이 된다. 50선거 거부 이후 토벌대의 진압은 더욱 거세진다. 선거 기권자를 폭도로 간주,
한 달 만에 6천 명을 체포하는 등 무자비한 학살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200개 선거구 가운데 이제 2개의 선거구가 보이콧되면서 정부 수립 이후에 이 제주도를 반란 지역이다, 적성 지역이다 쪽으로 상당히 불온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10월 19일에 여수주둔의 14현대 군인들이 소위 반란을 일으켰던 여기 이 사건이 또 제주의 초토화 작전을 더 증폭시키는 아주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7일에 계엄령이 내리고 그해 겨울은 아주 살육의 그런 살벌한 분위기로 이제 가게 되었던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승만 정부는 대대적인 토벌에 나선다. 이른바 초토화 작전이 감행된 것이다. 제9연대장 송여찬은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안 마을로 소개하는 소개령을 내리고 중산간 지역을 통행하는 자는 무장대로 간주해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미처 마을을 떠나지 못한 주민들은 밭이나 야산에서 즉결 처형됐고 간신히 몸을 피한 주민들은 산속이나 동굴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다. 중산간 마을 대부분이 불탔고 수많은 주민들이 산속이나 굴속에 있다가 토벌대에 희생됐다. 토벌대에 의한 희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무장대에 의해 희생되기도 했다.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가까이 이루어진 초토화 작전. 희생자의 95%가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었다. 유격대 세력들이 한라산을 근거지로 삼아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한라산과 인접해 있는 중산간 마을을 이 유격대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세력으로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안에서 5km 이상 올라간 지역을 전부 적성 지역으로 보았는데, 근데 이 작전에 있어서는 이 중산간 마을의 주민들을 해안지대로 원만하게 주민들을 전부 이동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집중적인 타격전을 펼치는 게 군 작전의 일반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면적으로 다 부정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전부 똑같이 불온시해서 무차별 사살시켜버렸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1949년 6월 무장대 총책 이덕구가 토벌대에 의해 최후를 맞았다. 4.3 발생 1년 2개월 만에 맞은 이덕구의 죽음은 한국 현대사 최대 비극 4.3의 사실상의 종결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의 발발로 예비검속이 실시되자 또다시 무참한 희생이 뒤따랐다.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4.3으로 인해 희생된 제주인은 약 3만여 명. 단지 제주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것이다. 4.3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제주 4.3은 금기의 역사였다. 이승만 정권은 4.3을 반란으로 규정했다. 4.19 혁명으로 공개적 논의가 시작된 듯 했지만 5.16 쿠데타에 의해 중단됐다. 5.16 이후 군사정권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으로 4.3의 족쇄를 채웠다. (1978년) 소설가 현기영이 북촌리 사건을 소설화한 순이 삼촌. 순이 삼촌의 발표는 그 이후 민주화운동과 더불어 4.3의 진상규명운동을 더욱 가속화시킨다. 드디어 1999년 12월 반세기 동안 어둠에 갇혀있던 제주 4.3이 빛을 보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 4.3 특별법이 제정된 것이다. 4.3 특별법 제정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4.3 유족들의 아픔은 조금이나마 치유됐고 숨죽인 채 울려야 했던 위령제는 국가주도 위령제로 바뀌게 됐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의 비극이었다. 제주 사람 모두가 다 피해자였다. 하지만 이제 제주 4.3은 이념의 갈등을 뒤로하고 너울거리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문제로 4.3의 족쇄를 풀어내야 한다. 인권과 어떤 평화의 보편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보는 것이고, 정권이 바뀌었다 내지는 어떤 이념 성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하필이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다는 이 부분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수 정권 하에서도 충분히 오히려 이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인권 측면을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4.3으로 인해서 가장 심한 피해는 우리 도민들이 입었습니다. 참 우리 제주도민들은 위대하게도 서로 이것들을 다 감싸 안아주고 비록 알고 있어도 덮어주고 그래서 화해 상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그 분열된 모습을 통합시켜주고 남북 통일로 가는 아주 좋은 그런 사례로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시대 광기에 휘말려 온 섬이 파괴됐던 한국 현대사 최대의 비극 4.3. 제주 사람이란 이유만으로 3만여 명이 희생된 것도 모자라 반세기 넘게 숨죽인 채 침묵을 강요받아야 했던 제주 사람들. 어둠 속에 쌓인 제주 4.3이 햇빛 속으로 나온 지 어느덧 10여 년. 이제 제주 4.3은 이념과 대립의 역사를 떨쳐버리고 화해와 상생의 4.3,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비상해야 할 것이다.